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제 댓글로 같은 질문이 여러 번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삼성전자와 TSMC 그리고 인텔이 지금 치열하게 파운드리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텔은 뭐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죠. 뭐 아직까지는 강력한 경쟁자라고 하긴 그렇고 삼성전자와 TSMC가 가장 막강한 경쟁자고 인텔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찌됐든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과잉 공급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과잉 공급 문제가 발생하면 삼성전자가 뭐 위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리스크가 너무 커 보이는데 과연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도 될지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사실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게 맞습니다. 저는 리스크가 없다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리스크가 당연히 있고요. 경쟁에서 밀려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삼성전자도 망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과연 삼성전자에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애플도 망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이요? 당연히 망할 수 있죠. 망할 가능성은 그 어떤 기업이라도 무조건 존재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회사도 망할 수 있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도 망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즉석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과연 이게 가능성이 아예 없는 얘기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샀습니다. 운전을 해야겠죠.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갑니다. 비행기를 타겠죠. 비행기 추락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비행기가 무서워서 안 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여행을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KTX를 탔습니다. KTX도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죠. 우리가 회사에 출근할 때 지하철을 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하철도 사고 나서 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똥배가 나와가지고 아파트 주변에서 산책을 하거든요. 근데 뉴스를 보면 뭐 위에서 누가 물건을 떨어뜨려서 그거 맞아서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정말 재수가 없으면 이렇게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탑층에 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매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추락해서 죽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죠. 엘리베이터가 무서우면 계단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계단조차도 재수가 없어서 넘어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화장실을 가서 그 바닥에 물 때문에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자다가도 사람은 죽을 수 있죠. 뭐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과로사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왜 굳이 이런 예를 들었냐면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리스크를 일일이 다 따지면 주식 투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정기 예적금은 원금 보장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정기 예적금조차도 전쟁이 나서 핵미사일 맞으면 원금 보장 안 됩니다. 원금 보장이고 뭐고 그냥 사람이 다 죽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삼성전자에 강한 확신을 갖고 있지만 망할 확률이 제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가면 미국도 망할 수 있죠. 미국이라고 안 망하라는 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게 좀 정도가 지나치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아예 없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리스크가 가장 낮으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철저하게 기업 분석을 일단 해보시고 확신이 생기면 그때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리스크가 없는 기업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따지고 들면 우리 삶 자체도 리스크 덩어리입니다. 앞에서 제가 예를 들어 드렸죠. 그 어떠한 경우에도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능성은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하물며 원금 보장조차 되지 않는 주식은 리스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식 자체가 리스크의 대명사입니다. 요즘에 코인이 정말 핫한데 최근에 엄청난 폭락을 했거든요. 코인의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은 리스크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코인을 실체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언제 망해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시죠. 도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큰 것이고 리스크가 큰 만큼 기대 수익률도 높은 겁니다. 하루아침에도 30, 40% 실제로 폭락하고요. 일주일 동안 1000%가 넘게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리스크와 기대 수익률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리스크도 큰 것이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종목들은 사실 등락폭 자체가 그다지 크지 않죠. 삼성전자는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된 초일류 기업입니다. 당연히 매우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 등락폭 자체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일단 실적 좋죠. 돈 많죠.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죠. 국내에서 시총 압도적으로 1위죠. 뭐 하나 크게 흠잡을 게 딱히 없습니다. 이런 삼성전자조차 미래가 이렇게 불안하다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는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종목도 아니고 삼성전자가 불안하다. 그럼 주식은 그냥 성격상 안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세상에 리스크가 없는 기업은 당연히 하나도 없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 스타벅스, 넷플릭스, 디즈니,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까지 그 어떤 기업도 리스크가 없는 기업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든지 리스크가 없는 기업에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리스크가 낮은 기업에 투자를 할 수는 있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리스크는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적어도 은행 예적금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면 최소한 원금 손실에 대한 각오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초우량한 기업도 때로는 큰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의 삼성전자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파운드리 분야에서 지금 엄청난 모험을 걸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정말 잘 되면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안 되면 쪽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쪽박이 나면 주가도 당연히 많이 하락을 하겠죠. 자, 하지만 실패가 두려워서 우리가 투자를 하지 못한다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정말 웃긴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막말로 집안에 도둑이 들어서 내가 숨겨놓은 현금 다발을 훔쳐갈 수도 있는 것이죠. 집에 불이 나서 그 돈이 다 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경우의 수를 갖다 붙여봤는데 와, 생각만 해도 너무 피곤합니다. 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따르고 당연히 그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감수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지나치게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철저한 기업 분석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하실 분들만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고 나는 도저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각자가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고요. 본인의 성향대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본인의 선택이죠.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고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기본적인 마인드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말지 희망이 없는 삶은 저는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기꺼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삼성전자에 계속 투자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가 잘 판단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